정규 꼴찌 서울대 가다 고리들 지음 챕터 3 11가지 공부 비법 공부 비법 1대 뭐든 긍정하기. 난 가끔은 활짝 잘 웃는 광주 인문고의 한 열등생이었다. 이 책을 집어든 친구들도 나와 처지가 비슷한 공부를 못해도 자신을 믿는 긍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끔 활짝 웃기도 하는 서울대를 꿈꾸는 중하위권의 중3, 고1, 고2, 초의 학생들일 것이다. 그러니 다른 과정, 다른 성격의 학생들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활짝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 역경지수가 높다. 지금의 성적이 나쁘다면 앞으로 성적이 많이 오를 기쁨을 생각하면 된다. 기초학력과 체력이 뒤처져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을 올리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1년이나 2년 휴학을 선택했을 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더 분명해 보이는 장점이 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 더 움츠리는 이유는 뛸 곳을 더 넓게 보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처럼 밑바닥을 딛고서 위를 바라보면 도약할 수 있다는 현실감이 생긴다. 사실 문과와 이과도 스스로 선택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대학의 학과를 스스로 선택할 힘도 없다. 그런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보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긍정성의 힘, 웃음의 힘과 여유로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긍정성이란 성적이 나쁜 자신의 현재가 머리나 환경의 탓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한번 웃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머리나 환경 탓, 그런 것은 개나 줘버리고 덤덤하게 조건을 무시하고 단순히 행동하라. 성적, 명문대, 야, 그거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 아냐? 내가 좀 놀아서 지금 그런 거지. 공부 시작하면 명문대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던지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주고 쓱 쭉 실천하면 된다. 힘들면 기초과정으로 다시 돌아가 공부하면 된다. 우선 쉬운 목표부터 정하고 그 목표들을 달성해가면서 목표 달성 능력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자. 남들이 정해놓은 시간이나 스케줄에 매달리지 마라.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꿈은 이루어진다. 나도 1년 반을 돌아서 서울대를 갔다. 행여 1년 또는 2년 늦게 졸업해서 직장 생활할 때 나이 어린 선배나 상사가 생기는 것은 그냥 인정하면 된다. 어차피 나이는 기록적인 것보다 생물학적 나이와 사회적 나이가 더 중요한 시대이며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다. 아버지들의 사회에는 아들 같은 상사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한다. 지금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중3, 고1 때의 독한 공부, 1년이 사회적 나이 최소 5년 이상, 어쩌면 30년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 과감하게 지금 실행하라. 항상 자신을 믿고 지금 바로 공부에 집중하라. Just do it. 1. 구체적인 대입 정보. 2. 공부의 가치와 목표 설정. 3. 열정은 기본 조건. 4. 주변의 믿음, 격려, 칭찬. 5. 하루 계획에 자기 맞춤. 6. 체질에 맞는 공부 환경. 7. 이해를 위한 노하우. 8. 기억을 위한 노하우. 9. 이해, 기억, 멘토, 공부 도우미. 요약. 1. 정보. 2. 목표. 3. 열정. 4. 믿음. 5. 하루 계획. 6.
환경, 7. 이해, 8. 기억, 9. 멘토. 공부 비법 2. 절대 시간 확보하기. 수학이든 영어든 시험 성적을 건투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격투기에는 체급과 기술이 있다. 영화에서라면 몰라도 체급이 작은 사람이 열심히 멋진 기술을 익혀서 싸워도 그 주먹에 헤비급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급소를 찾아 공격한다는 것도 공부의 도사가 된 후에나 가능하다. 공부라는 권투시합에서 체급은 공부에 투자한 절대 시간이다. 공부의 양은 물 밑에 있는 큰 빙산이다.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되면 빙산의 일각은 자연히 물 위에 뜨면서 멋진 조각품처럼 뾰족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 공부도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부르는 법칙이 그대로 통하는 것이다. 즉, 공부 시간의 확보라는 문턱을 넘어야 요령의 수준도 올라간다. 그리고 곧 자기 효능감을 찾게 된다. 자기 효능감은 학생의 성격에 따라 느끼게 되는 시기가 다르지만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그 쾌감을 맛볼 수 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 쾌감을 맛보지 못하고 공부의 고통만 느끼고 낙오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는 하다. 하지만 이 책을 집어든 학생들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자신의 실력이 하위권이거나 꼴찌일 때 전국 100위권에 들어가려면 매일매일 자기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공부의 절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전자사전은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풍부한 콘텐츠에 빠져서 시간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릭 몇 번이 짧은 시간 같지만 즐거운 시간은 짧게 느껴진다. 그래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도 생겨난 것이다. 나무꾼이 신선들의 바둑을 훔쳐다 보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도끼자루가 다 썩었다는 옛 이야기다. 인터넷 클릭, 채팅을 처음에는 5분만 한다고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도끼자루가 썩는 것이 현실이니 아예 접속을 할 생각을 하지 말길 바란다. 인생에서는 가치가 큰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내 귀한 것을 하나 내주는 투자가 필요한 조건이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성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내가 즐거워하는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한때 가수가 꿈이었던 나도 음악 듣기를 포기했다. 고통과 유혹을 이기고 계속 노력하는 자의 실력은 흐르는 물과 같다. 흐름이 멈추면 그는 큰 호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다시 흘러가면 멋진 폭포와 무지개를 만든다. 일단 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깊고 넓은 지식의 호수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댐 만들기 선수 비버도 나뭇가지를 하나씩 물고 오지만 어느새 커다란 비버댐을 만들지 않는가. 공부 비법 3. 적자생존. 뭐든 적어라. 나는 소양인이며 O형이다. 그래서 단기 집중력이 좋은 편이어서 늘 틈새 시간을 아껴 쓴다. 책을 볼 때도 보통 10여 권을 책상에 올려놓고 중요한 부분부터 돌려가며 읽는다. 아마 내 집중력의 한계는 20분 정도일 것이다. 그림을 그릴 때도 전시가 닥치지 않는 평소에는 30분이 한계다. 매번 붓을 놓고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화실을 나간 후 텃밭으로 가서 풀을 뽑다가 들어온다. 이런 탓에 작업 공간 주변을 좀 산만하게 만들며 작업을 한다. 라디오와 영어 CD를 동시에 틀어놓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읽고 쓴다. 먼저 주변을 유익한 소리들로 소란스럽게 만들어 두어 정신이 산만해지더라도 그중 어떤 좋은 정보가 귀나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나와 같은 스타일의 학생들은 조용한 학교의 수업 시간에는 계속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다. 너무 잘 정돈된 환경에서 선생님만 말하는 엄숙한 분위기는 나를 딴 나라로 안내하는 최면장치다.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에 빠지면 선생님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선생님이 잠시 들려주는 첫사랑 추억담이 끝나도 내 머릿속에는 교실이 아닌 침대의 그 첫사랑 러브스토리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며 상상하게 된다. 그러다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린다. 자, 이제는 수업 시간에 들은 게 없으니 복습도 할 수가 없다. 내가 꼴찌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야기에 대한 이미지 상상력도 일조를 했다. 이것이 지금의 내 주요 직업인 화가인 것에는 도움이 되므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학업 성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버릇이었다. 두뇌 전문가 안진훈 박사는 한국 학생들의 80%가 운해형이라고 주장한다. 나도 역시 운해형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입시 제도와 평가 방식은 운해형에게 불리하다. 운해형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한다. 결과를 참고 기다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자신만의 상상으로 빠져든다. 수업에 오래 집중하기에 매우 불리하다. 앞으로는 입학사정관제가 운해형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길 바라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운해형의 단점을 극복한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훨씬 더 기회가 많다. 이렇듯 운해형이고 나처럼 산만한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해법을 말하겠다. 영국의 특수부대를 이길 최고의 방법이다. 그것은 마음껏 갈겨 쓰는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 타자기가 되는 방법이다. 수업 시간 선생님의 농담까지도 자신의 손은 늘 받아 적고 있어야 한다. 손이 의식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다. 줄을 맞추어 적는 것은 불가능하다. 속기를 배운 적도 없으니 겨우 자기만 알아볼 암호와 같은 글씨체가 노트에 파도칠 것이다. 여러 색깔로 구분할 시간은 전혀 없다. 한번 해봐라. 이 방법은 수업 시간 내내 절대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오면 자신이 적은 글씨가 아무리 이상해도 해독은 할 수 있으며 복습도 가능하다. 갈겨 쓴 글씨를 해독하면 더 기억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시 그 노트를 집에서 좀 더 깔끔하게 새 노트에 정리를 한다. 이미 2번 복습을 했다. 여기에 활용 점정이 하나 남아있다. 마지막엔 마인드맵으로 요점만 다시 정리하면 금상첨화다. 이 방법은 대학에서도 쓰면 매우 좋다. 강의를 녹음하는 것보다 다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을 받아 적을 정도로 손이 빨라진다. 요점 정리도 점점 쉬워진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 신문사 기자로 취직하면 매우 업무 능률이 높은 기자가 될 것이다. 기자는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몇 년 경험할 만한 좋은 직업이다. 일단 적어라. 적자생존이란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적는 자의 기억만이 살아남는다. 2008년 우주인 이소연 씨를 만났다. 어떤 언론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는 자리에 나도 하객으로 초대되어 갔는데 거기서 적는 버릇이 또 나왔다. 파란 정장 치마에 세련된 얼굴 화장을 하고 온 이소연 씨의 수상소감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이 빠른 편이었지만 다 받아 적었다. 그러다 수상소감 중 문제가 될 내용이 있어서 수상소감 직후 편지에 문제의 글귀를 써서 접어 살짝 전했다.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장소를 떠날 때까지 매우 곤란한 얼굴이었다. 무슨 실수였는지는 비밀이다. 난 그녀가 이 같은 실수를 또 한다면
그녀의 앞날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에 조용히 쪽지를 전해주었을 뿐이다. 운혜영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이처럼 모든 말을 받아 적는 방법이 매우 좋으며 곧 학습 시간의 산만한 버릇을 완전히 없애고 기억력을 극대화시키게 된다. 선생님의 액션과 칠판을 보면서도 손은 계속 말을 받아 적어야 한다. 받아쓰기를 멈추면 다시 나름대로 엉뚱한 영화를 찍게 되기 때문이다. 난 이소연 씨의 10분 정도의 수상소감 줄거리를 지금도 기억한다. 일단 다 받아 적은 후 편지를 쓰면서 복습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마 내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난 받아 적는 속도가 빠른 사람일 뿐이다. 그녀의 말을 외워서 적은 것이 아니라 빨리 적은 것을 옮겨 적어 쪽지를 쓴 것을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이쯤에서 이소연 씨의 성공 원칙을 훔쳐보자. 그녀는 내 모든 삶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란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신독이 생각나는 모토이다. 난 그녀의 어머니가 지킨 보육의 원칙도 소개하고 싶다. 네가 원하는 걸 해. 단, 네가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 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카메라로 자신의 성공 드라마를 찍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한다.